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제 영상 중에서 ISA 계좌가 요즘에 잘 되더라고요. 댓글들을 쭉 보니까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뭘 넣어야 되냐? 뭘 넣지 말아야 되냐? 이런 얘기요. 댓글들 보이시죠? 이렇게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ISA 계좌는 세금을 덜 내기 때문에 충분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투자용 계좌입니다. 뭐 절세가 얼마 되냐 어떻게 되냐 이거는 예전 영상 참고로 하시고, 조회수가 100만 가까이 됐으니까 재테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영상 복습을 한번 해주시고, 이번에 얘기할 건 간단해요. 잘못 쓰는 사례 4가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잘 쓰는 사례 3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이거 정도는 알아두시면 관련된 지식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 7가지 정도는 한번 들어두셔야지 다른 투자를 할 때, 내가 뭐 다른 투자법을 쓸 때, 이런 때도 활용을 하실 거예요. 모든 재테크를 할 때 쓰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두세요. 아주 기초 오브 기초입니다. 잘못 쓰는 사례부터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진짜 당연한 건데, ISA 계좌에서 해외 주식, 그리고 해외 상장, 해외 주식형 ETF는 안 돼요. 좀 말이 복잡하죠? 해외 주식은 이런 거예요. 뭐 애플, 구글 이런 걸 ISA 계좌를 통해서 투자할 수가 없어요.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당연한 얘기인데 댓글에 많습니다. 애플 투자해도 되나요? 구글 투자해도 되나요? 이렇게요. 투자가 안 돼요. 아예 불가능해요. 클릭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설명드렸던 거는 해외 상장, 해외 ETF는 안 된다 얘기 드렸죠? 이제 재테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QQQ, 스파이, 뭐 이런 애들, 슈드 이런 애들을 ISA 계좌에 넣을 수 없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런 애들도 마찬가지로 클릭이 아예 안 되실 거예요. 그런 애들은 ISA 계좌를 쓰실 수 없습니다. 진짜 당연한 얘기죠. 보통 제 채널을 초보분들이 보다 보니까 이게 뭐 당연히 되는 거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배당주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공격적인 투자를 좋아하고, 그 맥락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전 약간 기초에 가까우니까 이런 설명도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이해되셨죠? ISA 계좌에 해외 머시기는 안 들어간다. 두 번째, 예금 넣지 마세요. 제가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ISA 계좌에 예금 넣는 거는 아주 비효율적인 선택입니다. 만약에 정말 절세 때문에 예금을 넣어야겠다 그러시면 차라리 협동조합에 가시면 세금 우대 예금을 가입하실 수 있어요.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 가시면 거기서 이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한 다음에 예금을 넣는다 하면은, 뭐 4인 가족이다 그러면 이제 남편 5천만 원, 아내 5천만 원, 우리 아들 5천만 원, 딸 5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우대 계좌를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걸 활용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ISA 계좌는 투자를 하시고, 제가 이제 영상은 언제 발행할지 모르겠는데 뭐 단기 채권형 펀드라든지 이런 예금을 대체할 만한 조금 더 위험하고 조금 더 수익률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품들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저위험 상품 리뷰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금 대신에 그런 대로 약간만 더 해보세요. 약간만 더. 자, 그 다음 세 번째, 국내 주식은 넣지 마세요. ISA 계좌에 국내 주식을 넣는 건 아주 뭐 나쁘다 이건 아니지만 조금 아쉬운 선택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내 주식에 투자할 때는 2가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국내 주식은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매매 차익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주식을 10,000원에 사서 12,000원에 팔았다. 그럼 2,000원, 20%의 매매 차익이 생기잖아요.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매매 차익이고, 또 우리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은 요즘에 또 배당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배당을 받는 배당 소득이 있어요. 이 2가지입니다. 매매 차익이랑 배당. 근데 이제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예요. 그리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배당 소득세를 떼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막 완벽하지가 않아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 그러면은 국내 주식을 딱 넣고 투자를 했을 때 세금이 완전 절세가 되니까 딱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매매 차익은 비과세가 되고 배당 소득만 절세를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선택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국내 주식을 가지고 고배당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ISA 계좌에 넣으셔도 괜찮겠죠. 뭐 제 강의로 예를 들자면 저평가 우량주 이런 거 투자를 하는데 배당을 확인해 보니까 뭐 6% 7%짜리 지금 국내 주식이 있다, 저평가 되어 있고 우량한 주식이다, 그래가지고 난 넣겠다 하면은 ISA 계좌에 넣고 이제 좀 활용을 해볼 수는 있겠죠. 구분되셨죠? 어떤 얘기인지. 네 번째로 넣지 말아야 될 거는 국내 주식형 ETF예요. 이것도 이제 국내 주식이랑 마찬가지인데, 국내 주식형 ETF도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ETF도 투자를 하면 배당이랑 비슷하게 분배금이란 걸 받아요. 보통 ETF의 배당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분배금이에요. 자산운용사들 홈페이지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 과세 내용을 확인해보면 매매 차익은 비과세인데 분배금은 15.4%를 떼간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국내 주식이랑 마찬가지로 ISA 계좌에 넣으면은 약간 좀 아쉬운 선택이에요. 근데 이제 국내 주식형 ETF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죠. 국내 주식형 ETF는 뭐 코덱스 200, 코스닥 150 이런 상품들을 뜻해요. ETF에 투자하는데 ETF의 어떤 세부적인 항목들이 우리나라 주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런 상품들을 국내 주식형 ETF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네 가지 정리가 되셨죠? 이런 애들은 ISA 계좌에 넣으면은 아쉽다. 매우 아쉽다. 머니하 유튜브를 보는데 이런 4개가 ISA 계좌에 들어있다? 너무 아쉬울 거예요. 유튜브를 보는 것도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자원이 돈보다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대로 이제 좀 배운 대로 안 하고 그냥 뭔가 남들 얘기를 듣고 혹은 뭐 관성대로 그냥 한다고 하면 약간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재테크, 교육 이런 법인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제대로 쓰는 건 뭘까요? 반대되는 얘기겠죠? 제대로 ISA 계좌를 쓰는 건 3가지의 경우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는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미국 S&P 500 ETF, 나스닥 100 ETF 이런 친구들은 국내에 상장된 애들이에요. 국내에 상장되어 있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에요. 근데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국내에 상장됐다 해외에 상장됐다 차이가 뭐냐면 ETF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네모난 상품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이 네모난 상품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들면 국내에 상장되었다 라고 하는 거고, 이 네모난 상품을 미국 시장에다가 상장시켜서 미국 시장에서 거래하게 만들어 놨다 하면은 해외 상장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 상장, 해외 상장. 똑같이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도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가 있어요. 구분되셨죠? 이거 구분을 하셔야지 세금이 달라지고 ISA 계좌에 어떤 거 넣을지 이런 것까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도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2번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이거 좀 헷갈려도 알아두세요. 두 번째로 넣어두셔야 될 거는 이런 주식 말고 금 ETF라든지 원자재 ETF라든지 이런 상품들은 투자를 했을 때 과세가 되기 때문에 ISA 계좌에 넣으셔도 좋은 상품들입니다. 이런 상품들이 딱 들어봐도 머니아이가 얘기했던 포트폴리오 투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을 때 모든 상품들이 ISA 계좌에 넣었을 때 120%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좀 과장해서 썸네일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얘기가 이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예금에다 넣고 있거든요. 그 ISA 계좌 어떻게 활용하는지 통계 같은 것도 내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런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의 90%는 예금을 하고 있어요. 연금 계좌나 ISA 계좌 통틀어서 봤을 때요. 이런 것만 바꾸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산을 좀 더 빨리 굴릴 거고 자산도 많아지니까 저출산 이런 문제도 조금은 줄어들겠죠? 부모님이라고 하면은 상속할 수 있는 재산,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이 많아지고 그 밑에 있는 자식들도 결혼도 하고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다른 문제들도 해결되고 이럴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좀 거창하게 얘기했죠? 그 다음 3번째 얘기할 거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아마 유튜브 영상으로 얘기한 적은 없을 거예요. 저희 포트폴리오 수강생분들은 알 수도 있지만 어려운 얘기지만 일단 넣어 놓을게요. 3번째는 국내 주식형 ETF 중에 TR이 붙은 상품들은 ISA 계좌에 넣으셔도 괜찮은 상품들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국내 주식형 ETF TR이 붙은 상품들은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ISA 계좌에 넣으셔도 좋아요. TR 상품은 뭐냐면 ETF에서는 분배금이라고 해서 배당이랑 비슷하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토탈 리턴이라고 해서 다시 재투자해주는 상품이에요. 배당이 나왔을 때 보통은 배당 소득세를 떼가니까 이거를 그냥 배당이 안 나오게 만들면 그 배당 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은 이 TR 상품들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어쨌든 좀 과세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ETF 설명해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과세 내용을 확인을 하면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분배금에 대해서 15.4%를 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투자자라고 하면 이런 TR 상품들을 ISA 계좌에 넣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실 거예요. TR 상품이라고 하면. 지역적인 얘기니까 모르셔도 되는데 6가지 정도는 한번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외 상장, 국내 상장 이런 거 구분하는 거, 국내 주식형 ETF 이런 걸 이해하셨으면 아주 100점짜리 이해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